원작자와 함께하는 신과 함께 임과연 GV4를 맡은 개그맨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쌍천만의 신화를 만들어내신 오늘 주인공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 원작자이신 주호민 작가님과 원작을 영화로 만들어주신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 대표님, 그리고 오늘 신과 함께 임과연 아름답게 얘기해주실 김봉석 영화평론가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컴온! 네, 아우! 마이크 하나씩, 네, 본인의 이름이 다 써있습니다. 예. 이거 귀한 분들로 이렇게 오늘 20일에 부천 국제 만화 축제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씩 각자 소개 좀, 정식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과 함께를 제작한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김봉석입니다. 네. 정말 가슴 벅찬합니다. 또 오늘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 또 영화를 사랑하는 분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원작자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제가 또 웹툰 우리 신과 함께 좀 조금 자랑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화를, 어떤 웹툰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냈는지 신과 함께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주민 작가님의 대표 작품이시죠. 현재 당시에 네이버 웹툰 조회수 1위! 그리고 단행본 판매를 90만 부 이상 판매! 뿐만 아니라 지금 명작 웹툰으로 선정돼서 지금 재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매회 평점 9.98 이상! 무슨 일입니까 이거? 명실상부 웹툰계의 전설,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독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신과 함께인데요. 이렇게 또 원동현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영화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영화가 또 천만 관객을 넘어서가지고 정말 대박 났고요. 정말 두 분 다 부자 되시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은요,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조금 선별해 왔고요. 또 즉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받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분, 일단은 신과 함께 어떤 신과 함께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신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작가님부터 본인이 웹툰의 신과 함께, 그리고 영화 신과 함께 본인에게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과 함께는 일단 8년 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렸던 만화고요. 만화가 끝난 직후에 이제 대표님께 연락이 와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걸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막 지옥 저승 얘기고 그래서. 근데 시간이 흐르고 7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두 영화가 다 1000만 관객을 넘기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서 되게 작은 만화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살 같은 게 엄청 붙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대표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동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주호민 작가님을 만나서 한국의 해리포터 같은 영화가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한국의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신과 함께를 그런 한국의 해리포터 같은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주호민 작가한테 말을 했는데, 그거 반 사기였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사기꾼이니까. 네, 그럴 자신도 없었고, 제가 사실 어떻게든 주호민 작가를 꼬셔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 그 당시 유명했던 시리즈물을 다 얘기했는데, 말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영화를 했는데, 결국 아직 저희가 3, 4편은 안 만들었지만 잘하면 주호민 작가님에게 한국의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 당시에 저한테 속아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후회는 안 하시죠? 예, 후회 안 하죠. 네. 지금도 너무
그때 그 감언이설을 넘어간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영화로 안 만들어졌으면은 또 얼마나 섭섭했을지 뭐 저도 또 상상이 안 가고요. 자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 이 신감께 영화 1, 2편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어떠셨습니까? 한국에서 그 판타지 영화는 게 사실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한국은 주로 이제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 영화 사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뭔가 이렇게 리얼리티라고 하는 사실적인 걸 기초에 있는. 근데 세계 영화 지금 이제 추세를 보고 있으면은 그 아까 이제 해리포터, 그다음에 이제 반지의 제왕, 그리고 지금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들 이제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유니버스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국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한국 영화들도 지금 사실 한국은 그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 이야기한 그런 종류의 그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데서 좀 한국적인 뭔가 좀 이제 그런 유니버스 아니면 뭐 과거에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없었을까 되게 이렇게 아쉬웠었는데,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그 약간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갖다 이제 사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그 거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는 처음에 약간 반은 사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렇거든요. 원래 약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잘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물론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건 원작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됐겠지만 마블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잘 될지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결국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무모하면서도 어떠한 그 자기들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꿈 아니면 뭐 이상, 몽상 이런 걸 가지고선 이제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아까 뭐 마블 영화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런 복선들을 사실은 저희가 1편 봤을 때 그 나왔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실지도 몰랐고, 사실은 이 관람객 입장에서 그런 복선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뭔가 묘한 뭔가 묘한 희열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3편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만들어지겠죠? 네. 우리 원동현 대표님께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주로 보시면 영화들을 이제 원작을 영화화 해오셨어요. 이번 뭐 신감께도 마찬가지고. 이 원작을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제 많은 영화 중에 저는 제가 한국 영화 뉴 시네마 뉴웨이브 시네마 뉴웨이브 1세대인데 저는 영화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영화를 존경하고 영화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영화가 제 인생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 인생보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영화하는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자유로운 영혼 뒤에 울부짖는 처자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화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직업으로 선택한 영화인이기 때문에, 제가 딸 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셋하고 엄청 먹는 와이프와 딸 셋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작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검증받지 않은 것들을 영화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주저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검증받은 미녀는 괴로라는 네. 영화를 제가 영화로 만들었고, 또 이번에 신과 함께는 사실은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신과 함께는 이미 예고된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웹툰에서 다른 영화의 다른 웹툰의 평점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 평점을 주는 사람들이 거의 다른 웹툰의 막 5배 정도가 넘었고, 그렇죠. 저희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지도하고 선호도가 거의 영화가 갈 수 없는 극단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는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신과 함께를 선택한 거는 저한테 너무 행운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신과 함께를 딱 읽고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겠지만 저는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들을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신 분들 제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좀 위로받으세요 했는데, 저는 신과 함께 만화를 웹툰을 읽고 내가 죽었는데 누군가 나의 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저는 굉장히 위로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원작을 선택하는 건 이게 과연 관객들에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영화 보시고 위로 받으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위로 받으시는 영화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조미 작가님 네.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뭐 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사실은 작품에서 보면은 그 젊은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막 무슨 어디 막 그 지옥과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좀 생각했던 그 옛날 분들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좀 사자성어도 많이 있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떤 뭐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신과 함께를 이렇게 예.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신과 함께는 그 한국의 전통 저승관에 나오는 지옥이 배경인데 네. 이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훈육적이거든요. 너 착하게 안 살면 나중에 연대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여서 쉽게 얘기해서 되게 그 꼰대 스멜이 많이 나요. 그 어떤 전반적으로 네. 그 거기서 다루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 저도 이제 그런 게 취향은 아닌데 그것들을 피하면서 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지옥 얘기를 그리면서.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그 냄새를 희석시키면서 재밌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렸고, 근데 이제 채 다 희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살에 그렸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린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저는 뭐 네. 기본 환갑 넘으신 분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아니 저도 원작 살 때 작가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는 저는 30살 때 봤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민 작가가 이 원작자라고 딱 나왔을 때 저는 나는 30살짜리도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시 제가 48이었거든요.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자기 반성을 엄청나게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승 세계관, 사후 세계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 한국 신화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뭐 제주도 신화 이런 것들 보다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진짜 지금 만화, 뭐 웹툰 지망생들, 작가 지망생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뭐 만화를 만들든 웹툰을 만들든지 간에 그렇죠? 그렇죠. 뭐 뭘 하든 간에 자료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재료가 많으면 더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재료를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과 함께 1편 제어업을 통해서 우리 주호민 작가님이 건물을 사셨다는 소문이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신과 함께 인간도 지금 대박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요거 뭐 어떻게 흥행 성공하셨으니까 어떻게 뭐 요트 사실 건가요? 어떤 이게 대표적인 가짜 뉴스. 그런가요? 그 김풍 작가님하고 같이 토크쇼에 나간 적이 있는데 네네네. 비디오 스타라고. 네. 거기서 이제 막 김풍 작가님이 막 굉장히 이제 막 설레발을 치시면서 아마 살 수도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네. 팩트를 말씀드리면 살 수 없습니다. 네. 아직 그 정도로 입금이 안 됐나요? 예, 입금도 아직. 네. 언제 오늘 혼담을 좀 주시고. 예.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원작자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가장 높지만 그게 뭐 강남에 빌딩을 살 정도는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예.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좀 빌딩 사실 수 있을 정도로 좀 괜찮으십니까? 저는 제가 번 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너무나 럭키하게도 저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천만이 하나 더 있거든요. 와, 세 편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번에 제 동료들한테 제 존재 자체가 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뭐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천만을 3번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하고 제 와이프가 제가 결혼 30년 됐는데 제 와이프가 저를 요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고, 아니 지금 말씀 잠깐 드렸지만 지금 연일 승행 신기록이에요. 합쳐서 지금 1, 2편 합쳐서 2,400만이 넘었는데 어떻게 좀 신나게 2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흥행 기록을 조금 점쳐 보신다면 어떻게 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그 대통령 선거하면 막 예측 조사하는 것처럼 영화계가 이제 매주 이렇게 관객 수가 감소되는 거에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게 거의 맞거든요. 거의 틀리지 않는데 지금 저희 시뮬레이션상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 차는데 1250에서 1350 사이, 그러니까 일부는 못 깰 것 같은데 일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울음이라는 그 뭐 많은 분들에게 또 신파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 어머니와 그 동생 그 수홍이가 우는 장면이 굉장히 폭발력인데 저희는 이번에 조금 덤덤하게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즉발적인 반응은 없지만 저한테 1250에서 1350만 명의 관객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봉수 평론가님도 어떻게 점쳐보신다면은 몇만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는 1250만에서 1350만 얘기하셨는데. 일단 뭐 그게 거의가 정확할 겁니다. 그게 거의 정확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수치상도 그렇지만은 금방 말씀하시는데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항상 욕을 먹긴 하는데 사실 신파가 먹히거든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외국 쪽에 있는 어떤 그 뭐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영화의 어떤 특징들이 감정이 되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리우드 영화라든가 유럽 이런 데에 비해서 감정이 되게 강하고 그게 되게 이게 뭔가 가슴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편이 더 이렇게 세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시리즈 영화들이 있으면 사실 그게 1, 2, 3으로 가면 아이언맨도 그렇지만 1편이 제일 잘 되고 조금씩 약 줄거든요. 오히려 저는 사실 그 2편보다도 3편을 만들면 3편은 아마도 주인공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아마 진기한으로 갖다 바뀌면서 새로운 이야기 펼쳐질 것 같은데 오히려 3에서 뭔가 전기라든가 이런 게 확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싶거든요. 네. 아주 뭐 2편이 별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건 오히려 1편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자 해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1편에서 말이 많았던 것들에 1편에서 뭐 복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관계냐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수습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뭐 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놓고 그 다음에 갖다가 이제 그 지금의 이야기, 수홍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인공 그 차사 3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병치를 시키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부합되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작하고 약간 다르지만은 그 부분을 갖다 영화적으로 대단히 갖다 이야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관객들 그냥 뭐 빠져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석하고 막 예측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역시 좀 그런 스타일인데 웬만하면 제가 그런 예측을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개그맨이어서 항상 그걸 예상하면서 보는데 오늘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나 또 그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1000만이 넘는 분들이 뭐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원동현 대표님 혹시 지금 뭐 신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신감기 말고 약간 웹툰이나 이런 것들 중에 혹시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웹툰이나 뭐 만화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조민 작가님만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3단 합체 김창남이라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로버트하고 하는 멜로인데 저는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 절절한 사랑이 그리고 그 남자애가 사실은 바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막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친구인데 저는 그 3단 합체 김창남이라는 작품을 영화화하려고 하 작가님을 만났다가 하 작가님이 이게 외국에 팔렸어요. 외국에 팔려서 그 영화가 안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한국으로 오기를 제가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 합체 김창남 작가님한테도 가서 어떻게 해리포터 시리즈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기를 쳐보려고 합니다. 너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의 사기를 쳐서 그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민 작가님께도 또 말씀을 드린 좀 재밌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한 라디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화를 참을 때마다 머리에 점이 한 개씩 생긴다고 네. 하셨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신감캐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그렇게 좀 점이 없어지신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뭐 생기지 않는 건지. 점이 다 사라졌어요. 그쵸? 네. 근데 신감깨 때문은 아니고 네. 피부과 하는 친구가 한번 오라게 돼가지고 빼셨구나. 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화가 생기면 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이걸 자꾸 이렇게 빼내는 작업, 뭐 물론 이제 물리적인 힘을 뭐 레이저를 이용하셨겠지만 뭐 이렇게 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예, 맞아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네. 아니 좀 신과 함께 그 웹툰도 아마 뭐 팬들이 뭐 굉장히 많으셔서 아마 여기 다 오신 분들이 다 신과 함께 웹툰 팬일 텐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웹툰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저기 아이패드를 이렇게 찍고 있는 우리 친구. 네. 제가 단행본으로 신과 함께를 한 3번 정도 정주행을 했는데 보면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게 한국 신화이긴 한데 왜 제목이 신과 함께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목을 신과 함께로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사실 연재 전날 지은 제목인데요. 좀 약간 급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과 함께 처음 그림, 그 로고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 신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만화에 그 신들이 전부 안 나와요. 왜냐면 전날 그려가지고 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지은 제목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잘 지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면 신과 함께에는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그 변호사 캐릭터가 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승을 계속 그와 이제 함께 이제 여행을 하고 또 이승편의 가택신들도 그 집안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그 전통 신앙이 있어서 항상 이게 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지었지만 많은 생각을 나중에 담게 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냥 막 지으셨답니다. 예. 전날? 예. 그렇죠. 아, 그래요. 또 혹시 웹툰에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점, 또 저희가 질문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긴 할 겁니다. 한 분만 더, 우리 히로디브 씨. 네, 그 원작에서 혹시 주호민 작가님께서 예정하는 그 캐릭터들 중에 영화에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것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팬들 같은 경우에 1편 나왔을 때 그 진기한 변호사가 안 나왔다 뭐 이런 것들로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 변호사 캐릭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캐릭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한 만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엔 아쉬웠는데 나중에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그 변호사 캐릭터의 부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림도령 캐릭터의 그 진기한 변호사가 충분히 녹여져 있었고 그래서 등장은 하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느낄 수 있는 그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편 지금 여기서 보셨겠지만 마지막 쿠키 영상에 그분의 이제 등장을 암시하는 대사가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전율을 느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리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만들고 예고편을 공개한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욕은 다 먹었어요. 예. 네가 뭔데 원작을 훼손해서 진기한을 뺐냐, 진기한을 빼고 주인공 없는 원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욕이란 욕을 다 먹었는데 사실은 저희 1, 2부의 그 1, 2부를 하나의 로그라인으로 말한다면 진기한의 탄생입니다. 저희는 진기한이라는 인물이 이 프랜차이즈,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진기한의 탄생을 1, 2부를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진기한은 이렇게 탄생됩니다 라고 저희가 하려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야지 3부, 4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욕을 미리 말하면 스포일러니까 그 욕을 그냥 다 먹었습니다. 욕을 다 먹고 사실은 이 진기한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다는 거는 아마 1, 2부를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욕을 다 감수했습니다. 어떻게 김봉석 문화평론가님 같이 욕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진기한 안 나왔을 때요, 변호사님. 저는 뭐 딱히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 왜냐면 맞다 이제 사실 이제 원작하고 이제 뭐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어질 때 제일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맞다 이제 그 장편 최소한 같다 이제 일반 소설 같은 경우는 장편 하나를 영화 한 편으로 만들기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다 빼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3부작으로 만들고 사실 그 3부작 만들었는데도 뺀 거거든요 많이. 근데 이건 사실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진기한을 처음에 등장을 시켜서 당연히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물론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진기한이가 등장을 해서 당연히 갖다 이제 3차가 만들어지겠지만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갖다가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고 사실은 그거는 주인공을 뺀다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처음에 딱 1편을 봤을 때도 진기한이 없는 건 좀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당연히 이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가서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편, 4편도 지금 계속 생각은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국회 영상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염라대왕도 뭐 교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생각들을 저희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3편이랑 4편도 어떻게 또 1000만 좀 욕심 내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이 뭐 1000만은 저희가 뭐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네, 트리플 1000만, 네, 또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조민 작가님도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 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님이, 뭐, 아까 뭐 맥락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이런 신감기라는 작품을 탄생시키셨는지, 조금 중복되나요? 조금 비슷한가요? 아니요,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승관이나 신화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를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도 신화에 저승 3차사가 나오는 차사 본풀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저승 차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저승 사자의 모습,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인간적인 실수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정에 이끌려서 뭘 얻어먹고 못 데려간다든지, 뭐 실수로 잘못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섭게 생겨서 그냥 봐준다든지, 뭐 그런 느낌의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3인조로 항상 함께 다닌다는 설정도 재미있었고 그런 것들을 만화적으로 각색을 해보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저승차사가 탄생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화나 민담 쪽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 저승차사의 그 인간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팬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냥 저는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만 있었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느끼느냐는 독자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승편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0년에 연재를 끝냈을 때 모든 댓글이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착하게 살자로.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후에 재연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8년 사이에 댓글 온도차가 굉장히 변해가지고 옛날엔 착하게 살자였다면 지금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그 지옥이 융통성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분위기는 많이 변했습니다. 네, 댓글들 보면은 다 그 주인공들이 살아있어요. 지금 막 조금만 그 주인공들을 욕해도 막 서로 그 댓글로 네. 서로 막 또 그런 얘기들 하시고 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캐릭터들을 다 살려내셨다고 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뭐 독자들도 푹 빠져서 지금 또 재연재되는 것도 다시 재밌게 읽고 있고 저 역시도 재밌게 읽고 있고요. 네네. 우리 이제 조금 관객들과의 소통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가져볼 텐데 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네, 뭐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과 함께라고 크게 외쳐주시는 분에게 기회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기회 안 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시면 큰 소리로 신과 함께를 외쳐주세요. 신과 함께 두 분 계셨는데 남자분 목소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네. 영화를 보게 되면은 보통 주인공에 몰입해서 보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막 풍차 돌리고 있거나 불구성해서 불고문 당하고 있거나 보통 일반 사람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계속 다 보게 되면은 결국 염라대왕도 그렇고 그 차사들도 그렇고
혈연, 기원 다 그런 관계인데 다 이제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비꼬신 건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오, 지금 예 일단 네, 질문하신 분이 저런 게 발상은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승 사실상 가족 경영 아닙니까? 가족 경영이 이게 저기 족벌 경영이고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다 이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혈연 가족이라는 게 저희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의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그 가족 영화 패밀리 무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애들 보는 영화를 만드냐고. 근데 사실은 이 헐리우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가족이 패밀리가 영화를 본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감정이입하기가 가장 좋은 게 그 영화 속에서도 그 혈연 관계로 나오는 게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이 돼서 감정이입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의 그 인물 간의 그 관계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실 줄은 예, 아주 새로운 해석에 되게 나름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나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신감기를 외쳐주세요. 네, 신감기 하셨는데, 네, 우리 예, 어떤 거 코스프레 하셨는지랑 소개와 함께 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관객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저는 페인트 그랜드 오더랑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과 페이트 아포크리파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탈란테라는 캐릭터예요. 이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처녀 사냥꾼이거든요. 그 캐릭터를 코스프레했습니다. 아,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해 주세요. 네, 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이 작품이 사실 대학교에서는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는 매번 거론되는 작품이에요. 스토리가 잘 됐고, 뭐 연출도 잘 됐고, 제일 감명 깊게 받았던 연출이 이제 다른 차사 대신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흰색 옷을 입었던 거, 그 연출도 가장 감명 깊게 봤는데, 이번에 1편부터 진기한 변호사가 빠졌잖아요. 그거 지금은 이제 일부러 뺐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요점이 뭐예요? 네, 갑자기 저도 말하면서 요점 까먹었는데, 네, 요점은 처음부터 빼실 생각을 하고 3, 4편을 하고 뺀 건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이거 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방향성이 틀어진 건지 그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안 낼 생각인지 아니면 가다가 빠졌는지. 네, 우리 대표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처음서부터 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작가님한테 전권을 위임받아도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 작가님한테 시나리오를 다 보여드리고 그 작가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작가님에게 처음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아마 거의 아마 불면의 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거의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해서 이제 저희가 감독이랑 같이 작가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은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해야 돼요. 운명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차사는 1000년 동안 49명의 죄인을 망자를 환생시켜야지 자기들도 이 지긋지긋한 이 저승 3차사의 생활을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옹은 자기가 이 저승을 지옥을 통과해야지만 어머니한테 현몽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했다, 죄송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진기한이라는 인물은 이 재판에서 지면 그냥 하나의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운명적이지가 좀 않았어요. 영화적으로 저희가 만들 때는.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진기한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 영화에서 작가님이 진기한이라는 인물을 왜 주인공으로 만들었는지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1, 2부를 통틀어서 진기한이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이러한 비하인드를 가진 억울하게 총에 맞아서 죽은 인물이 결국은 망자를 변화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비하인드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진기한을 처음부터 빼가지고 이 영화를 진기한의 탄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는 계산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김수홍이 진기한이 예, 아니 근데 지금은
그 저희가 3부, 4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 확실하게 그 계획이군요. 아직은 예, 말씀드릴 수 없고 예. 그 대신 저희가 이 판권에 대한 드라마 판권도 갖고 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원작과 똑같이 진기한이 등장해서 진기한이 드라이브 해가는 이야기가 드라마의 근간입니다. 아, 드라마도 또 요트 사시겠네요. 건물 사시겠고요. 네, 부럽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관계!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이 좋아요. 드라마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면 몇 부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 4부를 지금 하실 건데 앞으로 더 하게 되면 총 한 몇 부까지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대략적인 이미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 드라마는 다행히도 우리 신과 함께가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한국 영화가 가장 흥행 성적이 좋았던 게 부산행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비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마동석밖에 없거든요. 뭐 존재하지도 않는 캐릭터인데 그 마동석이 나온 부산행을 저희가 1, 2가 다 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드라마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난립니다. 자기네들 판권을 미리 팔아라, 제작비를 같이 내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약간 한국 형식의 드라마가 아닌 70분짜리 뭐 16부작이 아닌 50분짜리 10부작으로 2개로 시즌 넷플릭스 미드 스타일로 예, 미드 스타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해외에 나갈 지금 요량을 가지고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원작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갖고 있는 그 뎁스가 레이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면 좋은 드라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는 뭐 단어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3부, 4부까지의 이야기의 얼개는 좀 나와 있어서 3부, 4부는 하겠지만 5부, 6부를 질질 끌면서 괜히 돈 조금 벌라고 그런 식 정말 좋은 이야기의 근거가 된다면 5부, 6부 만들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3부, 4부가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발설 금지 좀 명령을 내릴까요? 그건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 입단속 좀 그리고 제가 평생에 제가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항상 예,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예, 또 대표님이 또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예, 대표님 생각은 이렇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조금 더 주셨어요. 먼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지옥을 총 7가지로 그리셨잖아요. 그 이후에 3가지 지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혹시 더 추가로 그리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작품을 구성할 때는 혹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작품을 그리는지, 그리고 혹시 이말년 작가님 혹시 2번째 편 보셨는지, 네, 그거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지옥이 있는데 만화에서는 7개만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7개의 지옥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있었고요. 더 큰 이유는 뒤에 3개의 지옥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9번째 지옥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못한 죄, 10번째 지옥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낳지 못한 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거니와 아마 그렸다가는 저는 아마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뭐였죠?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셔야 될지. 준비는 그냥 뭐 책을 읽고 뭐 그러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준비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이제 보다가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서, 그리고 연재 중에도 계속 다른 책들을 사서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준비 시작, 준비 끝 이런 건 없습니다. 만화 연재 중에도 계속 공부는 계속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다 그리고 난 후에 알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도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말년 작가는 그 신과 함께 인과연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이제 뭐 분한 것도 아니고요. 네, 괜찮습니다.
신과 함께를 그런 한국의 해리포터 같은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주호민 작가한테 말을 했는데 그거 반 사기였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이 사기꾼아닌가? 네, 그럴 자신도 없었고 제가 사실 어떻게든 주호민 작가를 꼬셔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